이번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때 겪어야만 했던 가슴 아픈 배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쁘고 행복했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기분 좋은 기억보다 가슴이 아프고 나를 상처 줬었던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다. 왜일까? 꼭 기억을 해야지만 나중에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일까? 아무튼 살아오면서 몇 번의 배신을 당해야 했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었던 어린 나이에 같은 친구라 믿었었던 놈한테 배신을 당했던 그때 느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마주치던 녀석이 있었다.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모르는 놈이 나에게 와서 친한 척하고 곧바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던 사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얍삽해 보이는 웃음이지만 항상 날 보며 실눈 지으며 웃어주고 반갑게 먼저 인사해주니 친구가 별로 없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은 다르셨다. 항상 나에게 그놈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문방구 맞은편 가게에는 입구 앞에 인형 뽑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놈이 자꾸 정당하게 돈을 넣어서 인형을 뽑지 않고 인형 떨어지는 구멍에 손을 자꾸 넣어서 부당하게 인형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놈과 친하게 지내곤 하였다. 사실 친하게 지냈다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놈이 이름과 얼굴이 나쁘게 평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자를 닮아서 별명이 감자였다는 점, 그리고 꼴에 어울리지 않는 올백머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에는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정도였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후 그 녀석과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문제는 발생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다. 보통 2학년이 되면 같은 반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1학년 때 나를 왕따 시키던 놈들과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 되어버렸다. 선생이라는 놈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들도 내가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려고 선물을 사들고 자주 학교에 찾아가셨다. 그때 당시 교사들은 나에게 지렁이보다도 못했다. 새로 반이 배정받으면 나같이 친구 사귀기 힘든 아이는 너무나도 괴롭다.
꼭 나같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애랑 친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어디 없는지 조용히 반 아이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내 이름을 부르고 친한 척을 하였다. 바로 그놈이었다. 그 감자놈. 그 순간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 내가 왕따인 것을 알고 그놈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놈이 그 감잡놈에게 내가 들릴 정도로 나와 어울리지 말라고 제 왕따라고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정말 나는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놈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따라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할지 말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만 같다. 충격적인 것은 나와 같이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여러 번 성추행까지 당하곤 했었다.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름만 학교인 이 범죄인 양성소 집단 돼지 우리 같은 이곳을 사들여 다 부셔버려야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에게는 잊고 싶은 날이 찾아왔다. 그날 그곳이 어디였는지 난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이다. 아무튼 학교에서 소풍을 롯데월드 같은 곳으로 가야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 감자놈이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감자놈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감자놈은 고개를 돌려 나를 확인한 뒤 내 손을 쳐내며 나에게 꺼져버리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몸이 떨림이 전해져 오는 듯하다. 결국 그날 나는 에버랜드에 있는 오락실에 들어가 남들이 게임하는 것만 구경하며 교사가 집에 가기 위해 부를 때까지 하루 종일 오락실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침통하고 비통하고 울지 않으려 울음 대신 한숨만 계속 내쉬었던 것 같다. 그날 더욱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것은 같은 반의 또 다른 한 놈이 자꾸 내게 말을 걸며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그놈은 어린 나이에도 엄청 먹어대서 온몸이 디룩디룩 살이 찐 놈이었는데 외모가 너무 비호감이었던 탓에 그 또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관심을 사려고 항상 게임기라든지 장난감 또는 야한 잡지를 들고 다니던 녀석이었다. 그런 놈이 나에게 와서 너 왜 계속 여기 있냐? 너 왕따지?
라고 말을 걸며 계속 내 옆에서 주절주절 대는 것이었다. 학교에 똑바른 놈 하나 만날 수가 없다니 지금 생각해도 나의 학창시절은 너무나도 불운했었던 것 같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현명하신 분이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체면사를 찾아가 지워달라고 하고 싶은 잊고 싶은 가슴 아픈 기억이다. 그 감자농가는 그 뒤로 다시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놈을 버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굉장히 기뻤겠지. 가끔 사람이 벌레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런 놈이었다. 오늘은 가슴 아팠던 나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던가. 아무튼 힘든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